나이가 있는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있나요? 걷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부분이고, 오. 그리고 만들어주니까 운동을 스스로 하고 적극 그런 거는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막 장수하는 뭐 어르신 막 이런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쉬지 않고 꾸준히 뭘 하시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오래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런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을까요? 수명의 가장 큰 역량은 이제 첫 번째 면역력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긴 하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의 생활 습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은 이 친구가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이 친구가 사람 많은 걸 좋아한다, 거기서 노출시켜주는 거고요. 사람을 싫어하고 산책을 싫어하는데 굳이 데리고 나가시고 아이인데 계속 이처럼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별로 지향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 올리는 거, 항산화제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오메가 유산균. 유산균, 그렇죠. 그런 정도로 그냥 보조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산책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관절 질환이 온 좀 나이가 있는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있나요? 강아지들이 그 자동차를 잘 탈 때 보면은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냄새와 자극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걷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개모차라고 하죠. 네, 그런 네.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부분이고, 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아이가 이제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짧게는 5분이라든지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짧게 자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좀 권해드리는 편이죠. 고양이도 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많죠.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네. 그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막 높은데 막 책장이라든지 뭐 장롱이라든지 그런 데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 위를 잘 못 올라갑니다. 네. 근데 사실 고양이들이 높은 것을 또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본능은 계속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텐트리나 침대 위나 그런 데를 좀 더 올라가기 쉽게 계단들을 만들어주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걸 잘 이용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스스로 하고 네, 움직이는 게 좀 있어서 적극 그런 거는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족이 분들 중에서도 좀 노묘나 노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좀 나이가 많은 반려가족이 있으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밥 안 먹어도 좀 불안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요. 오. 보호자가 불안해하고 보호자가 오. 걱정을 하고 이런 거를 분위기를 정말 잘 빠르게 캐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불안한 기색을 사실 보이시면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은 집안의 무리의 리더 같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괜찮아, 나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그걸 읽고 약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습니다. 근데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같이 또 불안해해요. 맞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 저를 위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잘 이겨내요. 오.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보호자가 어머, 제가 그래요. 얘가 점점 진짜 어머. 물론 이게 맞을 때가 맞을 텐데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기운을 얘한테 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도 이 마음을 조금 잘 다스려야 되는데 또 아시죠? 병원 가서 입원해 있는 거 보면 바로 눈물이 막 우리 애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리 잘해야겠네요. 애들한테 좀 믿음을 줄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부터 애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기본적인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은 병원 가서 상담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료에 있어서 훨씬 더 빨리빨리 처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약간 알아놓는 것도 노블리 같은 경우는 수컷인가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잘 걸릴 것 같은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그 물 안 먹어서 생기는. 네. 뭐가 생길까? 뭐가 생긴대요. 그때 우리 했었는데. 썬더가 암컷인가요? 아니면 수컷인가요? 썬더는 수컷입니다. 아주 그냥 활발한 수컷입니다. 왜요? 스컷은 왜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수컷 고양이의 요도 직경에 있기는 해요. 요도 직경 자체가 너무 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찌끄러기들, 아주 작은 결석사들 이런 것만으로 요도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암컷보다는 수컷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부 요로기 문제, 좀 잘 못 써서 걸리는 질병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제가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사는 강아지, 고양이들의 좀 특징 중에 보호자님들의 어떻게 하는지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이제 고양이를 빗질해주는, 그루밍해주는 걸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루밍을 하면서 턱 쪽에는 뭐 난 게 없는지, 오. 등은 뭐 난 게 없는지, 몸 쪽에 뭐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를 사실 보호자님들께서 스스로 촉진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빨리 캐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고요. 물량이 원래는 컬을 거치는데 색컬을 거친다든지 컬을 거치는데 색깔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원래 오줌을 하루에 3번씩 쌌는데 한 번, 2번밖에 안 싼다. 원래 변 색깔이 이거였는데 변 색깔 나빠졌다. 그런 거를 좀 예민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영양제 어떤 거 더 좋은 거 먹어볼까? 어떤 거 더 비싼 거 먹어볼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최소 6개월 한 번씩 오셔서 체크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장수할 수 있는 보호자. 꾸준히 조금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고 검사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많을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원래 사람도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 좀 오래 산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도 잔병치레 많다고 해서 막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이게 잔병치레가 많아서 오래 산다기보다는 잔병치레만 병원에 계속 오다 보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아픈 걸 티를 잘 안 내려고 해요. 특히 고양이는 더 그렇다 보니까 병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에 많이 내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병치레들 같은 경우는 자주 오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병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강아지, 고양이는 자기가 너무 많이 안 좋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걸 알까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네. 얘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근데 경험은 있어요. 24시간 병원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심폐소생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느낌이 좀 쎄한데 살아났어.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바로 막 연락을 해서 보호자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한잔 나누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 걸로 봐서는 강아지도 그걸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키우고 계시는 가족 나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 11살이에요? 좀 믹스는 거죠. 작년에 큰 수술받아서 담낭을 견제했거든요. 네, 그런 시기감이 좀 하시네요. 베지터블 사료를 먹기 그리고도 괜찮아요. 그게 단백질 없나요? 몇 프로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적어도 한 15% 정도는 돼야 돼요. 한번 함량을 보시고 15% 정도가 안 된다면은 따로 뭐 닭가슴살을 먹으신다는 추가로 주는 그렇게 보충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료 회사에서 나온 베지터블 사료는 어느 정도 맞춰서 발견 나오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이가 좀 어떻게 돼요? 첫째 강아지가 10살. 체중은 3kg. 뼈대에 비해서는 짰을까요? 짰어요. 짰어요. 그래도 3.5kg까지 나갔었는데 빼셨구나 이미. 진짜 3달 딱 눈 감고 간식 안 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게 얘를 살리는 게 맞아요. 대부분 이제 보호자님들 알고 계십니다. 네. 얘를 잘 찌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것저것 많이 먹이면 안 되겠구나, 맞아.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다 알고 계실 때 실천이 되게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거는 사실은 맘먹게 다른 건데 간식 줄이고 그리고 병원 자주 가서 병을 빨리 디텍팅해서 관리받는 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서. 네. 마지막으로 노견노묘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노쇠하고 늙어가고 종국에는 죽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더 행복해 지낼 것인가 그걸 좀 더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거를 배운다고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 돼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바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서 사랑은 나한테 다 주고 가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